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은배모의 맨유행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꽤나 길었던 은배모 이적 사가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가 되었고요. 이번 주 주말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온스테인이라는 기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계약 세부 내용은 6,500만 파운드에 600만 파운드 추가. 그래서 총 7,100만 파운드. 우리 돈 1326억 정도의 은배모를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600만 파운드 역시 달성이 꽤 쉬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유가 이 돈을 일시불로 내는 건 아니에요. 6,500만 파운드를 4회에 나눠서 분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맨유 보드진이 처리를 잘했죠. 그래서 계약 과정은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합리적 옆에 물음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지금 이적 시장의 시세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배모가 맨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데이터로 쭉 나열해서 제 생각과 함께 말씀드려 볼 테고요. 은배모가 맨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은배모의 맨유 활용법 5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실한 골 결정력입니다. 은배모는 맨유가 영입하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4-25 시즌 은배모의 기대 득점은 12.3골. 그런데 실제 득점은 20골입니다. 기대 득점보다 무려 7.7골 더 많은 득점을 했고요. 이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의 플러스 차이, 이건 프리미어리그 1위라는 겁니다. 축구라는 게 데이터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데이터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하지만 많은 팀,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관련 부서들을 늘리고 만들 정도로 데이터의 중요성 축구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은배모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기대 득점 상황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쉬운 상황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실제 득점과 기대 득점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려면 어려운 골을 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배모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맨유에게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 맨유가 지난 시즌 팀 기대 득점이 53.5골입니다. 그런데 실제 득점은 44골이었습니다. 무려 기대 득점보다 9골 이상을 못 넣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맨유가 공격진의 기회까지는 어떻게 만드는데 그걸 득점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은배모라는 아주 적절한 자원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영입할 때 너 좀 잘하네, 맨유로 와, 이런 느낌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으로도 맨유가 고려를 하고 데려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난 볼 캐리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을 몰고 앞쪽으로 가져가는 능력을 볼 수 있겠고요. 전진 캐리는 프리미어리그 7위입니다. 267회나 수행을 했고요. 이 전진 캐리라는 건 공을 가지고 5m 이상 전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되게 놀라운 수치가 있는데 골 엔딩 캐리라는 겁니다. 이제 공을 가지고 결국에는 골로 마무리되는 볼 운반. 이게 유럽 5대 리그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브렌트포드가 역습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은배모 쪽으로 공을 전달하고 은배모가 5m 이상 공을 몰고 가서 직접 마무리했던 그 횟수가 9번이라는 거죠. 이건 은배모가 한 선수단보다도 많은 기록인데요. 이제 맨유 선수단은 골 엔딩 캐리 자체가 전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맨유 선수단 전체보다도 2배 정도 많은 그런 정도의 골 엔딩 캐리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맨유가 카운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자원을 획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직접 피니싱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시스트 엔딩 캐리는 2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뛰어난 볼캐리 능력으로 맨유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엄청난 오프 더블 역시 데이터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동료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오프 더블 러닝 횟수가 1위입니다. 물론 누적이라는 걸 감안해 봐야 됩니다. 경기를 많이 뛴 선수가 오프 더블 러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이 아닌 1위라는 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 없는 상황에서 많이 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이널 서드 경합 승리 3위입니다. 파이널 서드는 경기장을 3분의 1씩 나눴을 때 우리가 공격하는 앞
북쪽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안 지역에서 경합 승리가 세 번째다. 1위는 세메뇨, 2위는 담스고르였고요. 은베모가 좋은 경합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커버 범위도 3위라고 합니다. 이제 1위는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 2위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뇨스인데요. 세 번째는 공격수인 은베모입니다. 이제 은베모가 공격수이지만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팀에게 기여를 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하게 이렇게 서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골도 많이 넣겠죠. 그리고 은베모 단단한 남자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윙크는 또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이 부드러운 윙크와는 다르게 은베모가 부상을 잘 안 당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출전 시간 90 곱하기 38 하면 3420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5분만 결장한 3415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리미어리그 필드 플레이어 전체로 따졌을 때 브렌트포드의 센터백 콜린스 다음으로 2위입니다. 보통 이런 출전 시간은 골키퍼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가 5분 빼고 다 뛰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전체 플레이어 중에서는 7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에 골키퍼 5명 있고요. 한 명 필드가 아까 말한 콜린스, 그 다음이 은베모입니다. 그 정도로 부상 안 당하고 풀시즌 뛰어도 내구도가 버텨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브렌트포드의 6시즌 동안 단 한 번만에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상도 없는 철강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은 맨유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브렌트포드가 챔스에 나가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맨유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이 없고요. 그럼 맨유에서도 브렌트포드와 비슷한 경기 수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역시 맨유가 단기적으로 다음 시즌 끌어올리는 데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데이터 말고 제가 생각하는 은베모의 맨유 활용법 5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솔로 볼 운반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지원 달리기입니다. 아까 데이터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은베모의 독보적인 볼 운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베모가 꽤 먼 거리를 공을 뺏기지 않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게 은베모가 시간과 수비들을 끌어주면 주변에 있는 맨유 선수들이 지원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약속된 역습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은 그 하나의 예시입니다. 먼저 지르크지는 센터백을 끌고 박스 구석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르구는 은베모가 공을 잡았을 때 파포스트 쪽으로 침투합니다. 아마드는 은베모가 공을 잡았을 때 등 뒤로 오버래핑 해주고요. 마테우스 쿠냐는 오히려 페널티 박스 근처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방향이 은베모와 비슷한 방향 쪽으로 가주고요. 이렇게 선수들이 약속된 위치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거나 은베모에게 슛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격력의 밸런스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쿠냐, 또 오른쪽 윙백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마드, 이런 선수들이 좌우에 지원 달리기를 해주니까 더 폭발적인 공격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주 강력한 역습 또는 속공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크로스와 트윈타워입니다. 일단 쿠냐 그리고 지르크지 또는 호일룬의 스트라이커, 이렇게 두 명이 파포스트 쪽으로 띄워주고요. 그 두 명을 타겟팅한 크로스입니다. 사실 쿠냐, 지르크지 이런 선수들은 헤더가 주무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성이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은베모가 브렌트포드에서 이런 식으로 풀백이 자기 등 뒤로 오버래핑하는 걸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역크로스 올리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헤더 못해도 프리미어리그에 올 정도의 공격수면 프리한 찬스에서는 다 헤더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유럽 최고의 수비수들과 비교했을 때 헤더가 장점이 아니라는 거지, 조기 축구 수준의 헤더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의 퀄리티 그리고 선수가 서 있는 위치가 너무 좋다면 사실 못 넣기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 잡는 거, 좋은 크로스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은베모가 브렌트포드에서 크로스할 때 이제 수비 블럭이 있으면 아예 그 수비 블럭 바깥쪽 코스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맨유에서는 뭐 왼쪽 윙백 도르구나 달로가 해줄 수 있고요. 이 역크로스 역시 지공 상황에서 맨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법은 세미 1대1 마무리입니다. 세미 1대1, 완전 1대1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비가 있는 그런 단독 돌파 상황을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단어고요. 사실상 은배모를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본인의 색깔이 드러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마드가 이런 식으로 솔로 마무리 좋게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배모도 충분히 지금 장면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 잡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슈팅이죠. 그런데 이제 은배모가 아마드보다는 조금 더 타격가 같은 면모가 있고요. 또 역습 상황, 속공 상황에서 충분히 솔로 마무리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왼발잡이 선수들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팝포스트로 감아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배모는 타이밍 뺏으면서 니어포스트로 꺾어서 차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슈팅의 퀄리티가 워낙 좋고 낮고 빠르게 오기 때문에 골키퍼들이 대응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득점한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은배모는 또 안으로 파고들면서 슈팅하는 거에 테크닉을 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유 활용법 네 번째는 은배모가 사이드 채널이 돼주는 겁니다. 브루노, 쿠냐, 지르크지 같은 공 잘 다루는 선수들이 왼쪽에 집중되어서 왼쪽으로 상대 선수들을 쭉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티키타카 하면서 왼쪽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한쪽에서 과부하 만들고 반대로 전환해서 그 선수가 1대1 돌파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구성입니다. 이론 자체는 아주 완성도가 높죠. 뭐 쿠냐, 지르크지 다 볼 잘 다루고요. 또 쿠냐는 풀백 잘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장면 나올 수 있고,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 시야와 반대 전환 능력 충분히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은배모에게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 구성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유 활용법 다섯 번째는 진짜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라이커지만 피니싱은 좀 덜하고 연계해주는 공격수를 가짜 공격수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저는 그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은배모를 진짜 공격수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르크지가 물론 득점도 있겠지만 동료와의 연계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르크지가 맨유에 오기 전에 볼로냐에서 오르솔린이라는 왼발잡이 윙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리버풀에 마누라 라인이 있었잖아요. 마네, 피르미누, 살라. 거기서 피르미누가 자신이 직접 득점하기보다는 양쪽 윙포워드의 득점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르크지도 충분히 맨유의 피르미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마누라라면 이제 맨유는 음쿠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약간 자쿠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르크지가 쿠냐, 은배모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센터백을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뒤에 공간 발생시키고요. 그 공간을 쿠냐와 은배모가 공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르크지보다 득점력이 좋은 쿠냐와 은배모를 활용해서 진짜 공격수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배모의 활용 방법 5가지 알아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률 높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영입의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는 방구석에서 이것만 하니까 당연히 알 수 없고요. 이제 몇 천억 쓰는 보드진들, 그런 사람들도 영입할 때 대충 할까요? 아니죠. 엄청 고민하고 신중하게 데려오겠죠. 또 스카우터진, 뭐 최정예로 꾸려져 있겠죠. 맨유 같은 큰 클럽은. 그런데 영입에 실패하는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고긴다는 사람들도 영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영입의 성공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률은 존재하겠죠.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률로 따지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영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유의 당장의 퍼포먼스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성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맨유식 폭발적인 카운터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맨유가 스트라이커 내지는 미드필더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연 맨유는 남은 이적 시장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